자주 실패하라, 많이 실패하라,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라. 자, 웰싱킹의 7가지 뿌리 중 첫 번째 뿌리가 핵심 가치이던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제일 먼저 핵심 가치부터 정하고 도전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제 꿈의 이제 목표를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고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고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게 기업에도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도 핵심 가치가 있어요. 네. 저한테 핵심 가치는 네. 김 작가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저는 이 중에서 10개 골랐던 게 성취, 공감, 균형, 자존감, 가족, 자유, 건강, 열정, 부. 와, 그 중에서 5개 이상 절대 넘어가 안 돼. 3개 정도? 3개요. 예. 야, 세 3개를 개에서 넘어가면 5개. 가족, 건강, 열정?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이걸 한번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꿈을 꾸잖아요. 네네. 그거에 맞는 꿈을 꾸면 이게 작심삼일이 안 되고 끝까지 가고 행복해요, 이루고도.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쳐놓고 나는 가족이 되게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한데 열정이 중요한데 이거를 개무시하고 막 돈만 벌러 막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어. 사업은 잘 되는데 가족은 엉망이야. 가족이 날 너무 싫어해, 나중에. 돈만 벌어다 주는 아빠, 돈만 벌어다 주는 엄마, 돈만 갖다 주는 남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꿈을 이루고도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고 꿈을 정해야 되죠. 자기 핵심 가치를 알고 해야지 나중에 그렇죠.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도 행복하죠.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꿈을 이뤘는데 나중에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 그 워렌 버핏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행복이란 네. 무엇일까? 정말 내가 70, 80이 됐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행복이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막 기부도 막 하고 학교 재단도 설립하고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개무시당해.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의미 없죠.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알고 꿈을 꿔야 된다. 그 꿈을 꿀 때 책에서 뭐 가능성이 예단하지 말라, 뭐 목표는 명확해야 된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원대해야 된다, 신원 가능해야 한다가 있던데 마지막에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가 있던데 데드라인은 꼭 정해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데드라인을 꼭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원대한 꿈을 꿨어요. 부자가 돼야 된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진짜 막 그 빌딩에 막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제가 나이 40에 그게 안 됐잖아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데드라인이 없었던 거. 언제까지 이루고 싶다는 게 없었던 거야. 그걸 나이 100살에 이루면 뭐합니까? 120살에 내가 이루면 뭐예요? 그 내가 이루고 싶은 날짜를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X가 정확해야 돼요. 언제 달성했는지 알아야 돼요. 계산 그때까지 살려면 파리에 집 하나 있고 한국에 집 하나 있고 파리에 프랑스에 별장 하나 있고 차 있고 한국을 자주 왔다 갈라 하려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5년 안에 벌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꿈을 꿔서 그래 켈리 네 말대로 내가 평생 쓸 돈을 계산해가지고 적었다 쳐. 5년 안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억인데 5년 안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죠. 300억을 어떻게 벌어요? 마이너스 10억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꿈은요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꿈으로 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이루는데 우리 인간은 꿈을 이루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것만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룰 수 있다 없다 시비비비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만큼 원대한 꿈을 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300억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열심히 청소를 한다고 3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5년 안에?
혁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200만 원 버는 사람이 210만 원 벌고 싶어, 또는 250만 원 벌고 싶어, 월급 300만 원 올고 싶어, 이런 사람은 그냥 그 30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더 열심히 할 거야, 100만 원어치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밤, 낮, 주말까지 일할 거야 라는 것과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일을 더 해서는 안 돼요. 혁신을 해야지. 뭔가 특이한 방법으로 해야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없죠. 그러려면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었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누구나 진짜 저희 엄마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농사일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혁신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특별하게, 특이하게, 창의적으로 이걸 달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은. 그렇죠. 그 시작은 원대한 꿈을 가져야지 그 다음 단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웰시킹 책에 보면 또 시각화 방법 6가지도 나오던데, 시각화 방법은 이제 첫 번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나의 청사진 시각화, 두 번째가 인생 영화 감독 시각화, 세 번째가 이상적인 하루를 보는 아침 시각화, 네 번째가 일을 이상적으로 그리는 긴장 시각화, 다섯 번째가 비우는 블랙홀 시각화, 여섯 번째가 비우는 저녁 시각화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채우기 시각화랑 비우기 시각화가 있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좀 뭐가 다른지랑, 또 비우기 시각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더 많은 시각화가 있어요. 네. 제가 하는 게. 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알아차림, 나를 알아차리는 시각화, 그 다음에 버리는 시각화, 그 다음에 채우는 시각화가 있는데, 왜 배우는 게 네. 비우기가 네.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마음을 먹고 쌓고 쌓은 거예요. 생각에 진짜 우리 잠재의식에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으로 있겠죠. 무의식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무의식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랜덤으로 하루에 2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올려보내요. 3초마다 하나씩. 네. 그래서 이거를 비우지 않으면 네. 점점 그가 나쁜 생각이 예를 들어서 95%의 좋은 생각과 5%의 나쁜 생각이 있으면 네. 이 나쁜 생각이 이깁니다. 나는 성장할 수 있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넌 찌질해, 넌 못할 거야, 아니야, 넌 포기해, 너까지 어떻게 그런 거를 해, 이런 생각이 이겨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버려서 없애야 돼. 버리면 이제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네. 즉 우주와 같은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쌓았던 거,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에 막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것을 막 담았으면 이게 다운되잖아요. 느려지고. 그렇죠. 그래서 번아웃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버리잖아요. 이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감정들을. 네. 그러면 이제 다 보여요. 네, 내 저 밑바닥에 있는 게 떠오르고 보여지는 거죠. 말씀하신 게 책에도 나오는 게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은 3초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하며 한 달에 60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루에 3초 단위에 나누면 하루에 약 2만 9천 개의 생각이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24시간 중 3분의 1이 지침 시간을 가정해보면 약 2만 개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어쨌든 그 무의식을 버리는 것들이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그게 먼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도 꼭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긍정적인 가난하게, 생각 왜 버리나요? 그러니까요, 가난했었어요. 제가 아주 가난했었어. 가난해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자가 점점점 되었어. 한동안 사업을 잘했는데, 이래서 이제 또 잘 안 돼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10억 지금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괴로웠던 건 가난했던 그 시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잘났다는 마음, 잘했다는 마음, 부자였다는 마음, 내가 최고였었다는 그때 그 감정 때문에 오늘하고 비교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감정들, 내가 잘했다는 마음,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마음, 내가 했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수시로 비워서 없애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백지 같은, 아기 같은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그러면 어떻게 좀 잘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만 공유해 주시죠. 네네. 여러분이 컴퓨터 바탕화면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컴퓨터 바탕화면에 막 사진들이 많아. 근데 머릿속에 막 복잡한 게 지금 막 떠올라. 그럼, 네, 정신없죠? 네. 그러면 거기다 제 쓰레기통이, 머릿속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이 사진들을 싹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컴퓨터 바탕화면처럼. 그리고 이 쓰레기통을 그냥 갖다가 확 없애버리는 거야. 비워버리는 거야. 이 작업을 계속 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진을 자꾸 떠오를 때마다 보고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 블랙홀 시각화라고 네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라고. 그러니까 주무시면서 이제 블랙홀 시각화를 하면서 블랙홀에 버리는 거예요. 네네. 20분짜리, 40분짜리, 1시간짜리 비디오가 있거든요. 그거를 블랙홀에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블랙홀에 버리다가 잠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면 이거를 버리는데 블랙홀에 버리면 그걸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따라오시면 되는데 그거 하다가 잠이 드세요. 그러면 나는 자고 있는데 이 잠재의식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블랙홀에 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하고 가볍고 기분 좋고. 실제 제가 예전에 수능 만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인터뷰했었는데 그분들도 자기 전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그 문제를 본인이 풀고 있더라면서.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실제로 일어나서 풀면 풀리더라. 맞아요. 뭐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약간 좀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사전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난 자고 있는데 잠재의식이 일하고 있죠. 네. 아까 두 질문을 연결해 보면 생각이 뿌리를 잘 씹어서 시각화를 통해서 행동력을 실천하는 게 이제 부의 생각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워라밸이랑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워라밸 이 본질은 뭘까요?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은 젊으신 분들이 네. 이걸 보시면 20대, 30대가 만약에 보신다면요. 워라밸을 정말 중요합니다. 워라밸 정말 중요한데 주 단위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칼퇴근해서 주말에는 정말 저녁과 주말은 내 가족, 나를 위해서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 살 거야. 보통 그렇게 하죠. 월화수목금 일하고 주말 쉬고 또 다음 주. 그러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평생 그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되게 죽을 때까지 잔인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잔인하죠? 근데 이런 분 대부분이 절대 금전적으로 자유를 이루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셔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워라밸을 주 단위로 하시지 마시고 월 단위 또는 년 단위로 하시지 마시고 워라밸을 인생 단위로 해야 된다. 인생 단위. 네. 그러니까 이 20대, 30대는 정말 집중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치를 갈 수 있도록 일을 좀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워라밸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말단 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대리도 달고 과장도 달고 점점 부장도 달고 하다가 어느 이사쯤 달라고 하니까 또는 뭐 부장 과장 돼서 돈 좀 벌려고 하니까 정년퇴직해. 아깝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일을 그러니까 그거를 되도록이면 빨리 올라가서 어느 정도 월급도 올려놓고 직급도 올려놓고 똑똑하게 하셔가지고 올린 다음에 복리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장님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워라밸이라는 게 좀 열풍이 되면서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에 좀 가까우신 분들도 그 워라밸 좀 추구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워라밸 좀 따지지 말고 뭔가 내가 좀 정상에 올라갔을 때 워라밸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때는 좀 더 내가 워킹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분야에 약간 최고치를 찍어보겠다. 공부하는 시기, 실행하는 시기. 실행력이 딸려갖고 나중에는 돈을 못 벌거든요. 아이디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을 많이 해보고 거기에서 재미를 찾고 일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좋아서 시작했고 그 회사 들어갔는데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이게 수렁에 빠지는 시기가 와요. 거기서 헤어나서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이 일을 했고 그래서 이 일에 좀 미쳐보고 이 일을 내가 좀 잘할 수 있을까지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마케팅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를 워라밸 하면서 하시는 것보단 하셔서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뷰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구독자도 있고 신빙성이 있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지금 미치듯이 했어. 이렇게 올라갔으면 워라밸 그 다음에 하셔도 계속 그 성과는 그렇죠. 비슷할 수 있죠. 성과는 비슷하거나 훨씬 낫다는 거죠. 복리가 쌓인다는 거죠. 저도 진짜 미친 듯이 작년 3월 1일부터 유튜브를 해가지고 지금 정말 미친 듯이 재미있게 그게 뭐 돈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닐 때도 청소부를 하더라도 내가 이거 어쨌든 내가 뭔가 이걸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때 처음 그것을 기획을 해서 이 청소는 이 집만큼은 또는 이 회사만큼은 내가 이 거리만큼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청소를 잘할 수 있을 만큼 연구하셔야 돼요. 어떤 세제를 써야 되는지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되는지 그런 걸 계속 연구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다른 사람한테 그 유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워크에 좀 더 집중을 그렇죠. 확 집중하셔야 돼요. 확 집중하셔야 돼요. 젊은 시절에 이제 월을 굉장히 달리셨던 회장님이셔서 지금은 약간 라를 좀 즐기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세일링 요트 여행하고 오셨는데 회장님께서 경제적 자유에 더불어 시간적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5년 동안 일을 하고요. 5년 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50을 넘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세계여행을 떠났는데 그때가 47살, 8살 그러니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라밸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했으면 내 시간이 가장 귀하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하고 돈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더 성장하게 계속 제가 이제 코칭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을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저한테 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서 100%를 내 부하 직원이니까 나 없이 해서 80% 하면 100%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그 80을 수십 개, 수만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이스 100밖에 못하면, 그렇죠. 100을 하는데 나 없이 80을 하면 나 없이 했으니까 나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딴 거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 회사는 정말 승승장구 하면서도 저는 이제 제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거죠. 회장님이 캘리델리 기업을 2010년 8월에 창업하셨죠. 그리고 그 세계 여행은 언제 떠나셨죠? 연도로 쳤을 때. 2016년도, 7년도쯤 돼. 네, 그때 여행 떠나셨으면 한 5, 6년 만에 5년 딱. 네, 내가 하던 일을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떠나신 건데 근데 보통 5년 만에 자기가 회사가 좀 잘 되더라도 그렇게 세계 여행을 떠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정말 좀 특이한 게 일단 자본금 하나도 없이 생겼는데 100%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세계여행 간다 할 때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하나 했어.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요거를 하던 사람들한테 맡기고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가게가 막 하루에 한 개씩 생기고 있어. 그런데 사장들은 이게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잘 돼가지고 막 생기고 있는데 세계여행을 떠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 코치님들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 분들이 너 가지 말라고,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너 가면 돌아올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것도 이제 CEO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직원들 4명한테 여자들 남자들한테 너네 한번 해볼래?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난 거죠. 그게 잘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간 준비를 했어. 어떻게 하면 나 없이, 그러니까 저랑 남편이랑 이제 동업을 하거든요. 남편이 이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간 건데 그 직원들한테 계속 위임을 했어요. 계속 내가 없이 처음에는 내가 금요일날 하루 없이 살아봤어. 하루 없게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한 3일만 내가 일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한테 질문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직원이 제가 그 마케팅을 담당했었으니까 야 하얀 라벨이 좋겠니? 빨간 라벨이 좋겠니?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빨간 라벨이 좋지 않겠어? 그랬는데 지금은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너는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어떤 게 좋고 네가 생각할 때 켈리라면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 너라면 빨간 라벨일 것 같아. 그럼 그렇게 가.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죠. 제가 말해주지 않고 얘가 왜냐하면 또 회사는 창업주가 반대하는 걸 하면 역행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직원들이 똑똑하고 뭐 해도 창업주의 그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업주를 잘 알아야 돼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와보니까 전 진짜 신경 안 쓰고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돌아와서 어떤 게 되면 내가 너한테 실망할 것 같으니? 그랬더니 켈리야, 나는 네가 100억 정도 까먹었을 때는 실망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거면 실망할 것 같아? 이 회사에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고 이 기업 문화가 망가지면 좀 너가 실망할 것 같아. 우리 직원들이 불행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난장을 하거나 막 싸우거나 이러면은 내가 실망할 것 같다고 네 분이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그게 맞아. 그거 맞아. 나는 돈 때문에는 너희들한테 실망 안 하겠지만, 이 행복한 문화, 서로 돕는 문화, 서로 열심히 하는 이런 문화가 없으면 정말 실망할 것 같아. 그랬는데 실제로 돌아와 보니까 돈은 제가 준비한 대로. 왜냐하면 보통 전년도에 대기업이랑 일하니까 전년도에 내년에 오픈할 것을 미리 다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내년에 오픈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대로 잘 했어요. 물론 그 다음 년도 그 다음 년 거를 준비는 못 했죠, 이 친구들이. 그건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다 해냈으니까. 그쵸. 오픈하기로 한 것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건 있었지만 굉장히 이 문화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는 돈은 잃어도 사람만 있다면 그거 만드느라고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했거든요. 회사 매출보다 더 열심히 한 게 우리 직원들의 행복한 문화, 직원들이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문화, 직원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플랜을 짤 수가 있었죠. 저는 회장님에게 뭐 회장님이 부라든가 이런 건 진짜 하나도 안 부러운데 일을 그만두고 어쨌든 다시 하겠지만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 여기 김 작가 TV는 제가 어디론가 떠나면 채널 같이 문을 닫아야 돼요. 맞아요. 제가 어쨌든 편집자분들 일을 하시면 저도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구조라서 맞아요. 그런 거에서 완전히 또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왜 맞다고 말씀드렸냐면 정말 아무리 크게 해도 내가 해야 된다면 장사다. 맞아요. 아무리 작게 해도 작아도 남들이 할 수 있게 만든다면 내가 빠질 사업이다. 수 있다면 사업이다. 내가 빠질 수 있으면 사업이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만들 수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 게 내가 무조건 다 가능해야 되는 거면 자영업이고 너가 빠져도 시스템으로 장사다. 돌아갈 수 있으면 비즈니스라는 말이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그냥 전 자영업이나 평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농담처럼 지금은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이런 자기 개발 이런 그 정말 월등하게 최고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잘할 줄은 알았지만 정말 너무 차가나게 잘하셔가지고 저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잘하면 분명히 최고치에 따르면 다른 걸 최고치에 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은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켈리델리가 켈리가 없이도 운영이 되는데 왜 김작가 TV가 김작가 없이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시스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보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아야 강해진다. 그러므로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 무엇보다 그 무수한 실패가 쌓여야 언젠가 성공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문장이 있던데 실패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뭘까요? 사실 실패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렵고 그냥 경험하기 싫은 뭐 그런 거일 텐데 그래서 그게 정말 가장 문제예요.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배운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실패를 하면서 배웠죠. 정말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거 처음부터 배웠다. 잘했다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딸이 엄마 저는요 눈 뜨는 거는 실패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무슨 소리야. 네가 처음에 한 3일은 눈 못 뜨거든. 눈 못 떠요. 아, 아기 때 눈을 잘 못 뜨나요? 떠요. 잘 못 떠요. 눈 떴다고 기립박수 치고 막 눈 동그랗게 떴다고 막 엄청 좋아해요. 진짜요? 이렇게 막 하다가 떠요.
이렇게 뜨고 못 있어요. 한동안. 항상 어렸을 때 뱃속에서 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실패 안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못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말한 명언 중에 하나가 자주 실패하라, 많이 실패하라,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라. 이게 제가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책에서 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실패하면서 성장하고 배우고 또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저 사업도 그래요. 실패 안 하려고 정말 저도 그때는 그랬거든. 실패 안 하려고 길을 쓰다가 막 돈까지 꿔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었으면 거기서 문을 닫고 다른 거를 연구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해볼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역행을 자꾸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막 돈을 주변에 꿔가지고 좀 뻥튀겨 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10억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짜리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있다고 쳐봐요. 1억이 있어서 내가 레스토랑을 하겠대. 1억 더 불려서 2억짜리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100만 원짜리 100개 해보라는 거죠. 한 번에 1억을 해서 다 했을 때 망하면 다시 시도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자주 실패하고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고. 그리고 그 분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 가가지고 돈을, 월급을 받아가면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경험 실컷 쌓았으면 이제 실패를 실컷 했으면 다른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이 자주 이 실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야죠. 실패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해봤잖아요. 뭐 배웠냐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정말 인간 됨됨이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미래를 못 봤어요. 저는 이 대기업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 계열사를 광고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직접 일감 몰아주기. 뭐 몰랐던 거죠. 생각을 못하고 거기 안주하고 열심히 할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래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래에 지금 주식 중에 넘버원에서 10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산업이 정말 돈을 버는 산업인지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산업에 먼저 눈을 보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그 산업이 그 산업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산업을 지금 시작하는 거죠. 회장님 말씀해 주신 거는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실패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너무 많은 실패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실패는 결국에는 우리 자존감에 어쨌든 그런 절망감을 줘서 또 시도를 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보다도 그 실패를 하면서 계속 내가 성장하겠다고 마음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패에서 내가 배워야 되죠. 똑같은 실패를 수십 번 하는 건 이건 정말 바보고요. 그 실패에서 내가 뭘 배울까? 내가 여기서 배워서 어떤 것을 내가 성장할까?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을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랑 내 롤모델이랑 이 방법을 안 쓰고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것을 계속 연구하셔서 성장하셔야죠. 같은 실패는 절대 반복하지 그러면 안 되죠. 말자. 절대 안 되죠. 자, 책에서 저는 이 문장이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있었는데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등처럼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글이나 말을 접할 때마다 나는 위태롭다고 느낀다. 뭐 굉장히 사실 맞는 말 아닌가요? 돈보다는 행복이 중요한 거고 건강이 중요한 거고 가족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요, 당연히 맞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건강하고 돈하고 비교를 안 해요. 왜 김 작가님이 돈하고 건강은 비교하시면서 건강하고 가족은 비교하시지 않잖아요.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돈은 이거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덜 중요해서? 우리 인생에 돈이 덜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하잖아요. 가족도 건강도 돈도 중요합니다. 행복과 건강과 가족을 비교하진 않는데 왜 자꾸 돈과 비교를 하냐. 그렇죠. 왜 돈하고 비교해요? 돈은 정말 수단이죠. 행복을 찾는 수단이고요. 가족을 행복하게 지키는 수단이에요. 이 수단이 없으면 가족은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이 수단이 없으면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수단을 왜 내 중요한 나랑 비교하고 내
가족하고 비교해요. 이 수단은 그야말로 나고 가족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다 금전적인 독립을 해야지 행복합니다. 금전적인 독립을 하지 않고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국가가 돈이 많아서 나한테 줘도 아무리 내 배우자가 돈이 많아도 내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반쪽입니다. 그런 것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채워야죠. 그렇죠. 행복과 건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돈이 중요한 거고 이 네 가지의 균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비교하지 말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내 이 왼팔과 오른팔이 어떤 게 중요하다고 지금 비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부자들은 절대 이 수단을 내 가족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너무 중요하고 네. 내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돈도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풍요의 생각이랑 결핍의 생각 요게 있던데 이게 뭐가 다르고 우리는 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분명히 생각을 해야죠. 내가 자꾸 가지지 않은 것을 집중하고 가지지 않은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고마워하고 내가 더 가질 것을 생각하고 미래에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 것을 생각하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강하게 생각하는 것은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결핍,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나는 난독증이고, 나는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것도 머리도 나쁘고, 나는 이것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단 나는 그래도, 여자로 태어났고, 나는 그래도 말할 수 있고, 나는 양팔이 다 있고, 나는 그래도 노력할 수 있는 건강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나는 이런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게 더 많이 끌어당겨요. 아까 돈하고 똑같아요. 내가 자꾸 없는 것에 불평하고 하면 그 없는 것이 더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